2020년은 우리 연극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맞아서 올해를 연극의 해로 지정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인 전주창작극회 역시 약 6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지역의 이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창작극회의 박규현 대표, 전북연극협회 조민철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뭐 연극 무대에서는 워낙 많이 오르셨지만 또 TV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전라북도 연극협 회장 조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고 굵은 인사셨고 우리 박규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창작극회 대표 박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짧고 강력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극인 대표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관계도 좀 궁금한데. 박기현 대표는 창작극회 대표이자 연출, 연기, 기획까지 총망라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끼는 후배입니다. 아끼는 후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박 대표님은요? 조민철 회장님께서는 저희 창작극회의 선배님이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또 연극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연극인으로 항상 저희가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올해와 내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연극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전주 창작극회 소극장 설립 30주년, 그리고 내년은 창작극회 창단 60주년입니다. 참 의미 있는 해가 연이어서 다가오게 되는데 창작극회 대표로서 또 우리 박 대표님은 지금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극장 건립된 지가 이제 30주년이 됐고요, 올해. 또 내년에 저희 연극단체 창작극회가 창단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30년 소극장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또 나아갈 30년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곧 저희 극단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그것도 말씀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장님은 이제 전북 연극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만큼 또 이번에 소극장이 생긴 지 30주년.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199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주 시립극단 단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립극단 단원들 전체가 1년 월급을 동결을 하고 창작 소극장을 오픈하는데 전체가 기부를 하여서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가 30년이 지났다는 자체가 좀 감개무량하고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함께 연극을 하셨던 연극인들의 정말 실제로 피와 땀이 서린 돈이 들어갔군요. 그렇죠. 자,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극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전주 창작극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선보일 작품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 대표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단체의 이름이 창작극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작극 위주로 많이 올려왔었습니다, 작품들을. 그런데 창작 소극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연극 단체들도 저희 소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90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10년 터울로 그 의미를 두어서 지금 5작품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연극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그 여자의 소설이라는 그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올해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노송동 그 기부천사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해마다 올렸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품의 내용과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실제로 도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꼭 그 사건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녹여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 창작극회 하면 이제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이고 또 지금 이제
대표직을 맡고 계시니까 이게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예. 저보다도 지금 옆에 계신 조민철 회장님께서 그 예. 내용은 더 자세하게 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계신데요. 1961년도에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의 극예술연구회 형태로 그 동아리를 만드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동화 선생님께서 처음 이 전라북도 연극에 씨를 뿌리시면서 예. 저희 모태는 전북대학교와 민간의 창작극회가 이렇게 동시에 출범을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두 단체가 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전북대학교에 있는 기린극회라고 하는 단체는 또 그들 나름대로 대학 연극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이제 박동화 선생님이라는 네.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회장님은 박동화 선생님과의 좀 인연도 좀 있으시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중학교 때 누나의 권유에 의해서 당시 기전여고 강당을 가서 봤던 첫 연극이 박동화 선생님의 마지막 연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고 예. 머리 하얗신 분이 뒤에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커튼콜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동화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저하고 여러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이지만은 제가 박동화 선생님을 기리는 예. 작품 2개 주인공을 연달아서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예. 이분의 행적을 잠깐 보면은 1947년에 이제 군산에서 신문사와 연을 맺어서 예.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원래 전남 영암 출신이긴 하신데 예.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북대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오시면서 전주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학교에 이제 연극반을 창단을 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창작극회가 연이어서 창단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한 20년 정도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극작하시고 연출하시고 또 예총 회장까지 하셨어요. 전북 예총 회장까지 예. 하셔서 다방면에 고루고루 뭐 인적 그 네트워크도 마련하셨고 그것이 다 고스란히 연극으로 또 녹여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전북 연극의 대부라고도 칭하시죠. 아니 그렇게 이 전북 연극에 씨를 뿌리시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힘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 그런지 또 이 박동원 선생을 기리는 연극상도 있고 또 예. 동상도 있다면서요. 예. 한국에는 연극인을 기리는 뭐 상도 있고 예. 또 동상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치진 선생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나신 분은 어느 순간에 지어졌고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상이 박동화 선생님 동상입니다. 체련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상 건립과 발을 맞추어서 저희가 각양각처에서 연극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 지역 미술가들의 또 도움에 힘입어서 동상까지 마련하고 거기에서 해마다 예. 그 자리에서 박동화 연극상을 시상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상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20년이 넘었죠. 그것도 20년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이 박동화 선생의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를 시작으로 이제 전북 연극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우리적 무대에 올랐을까요, 대표님? 작년 12월 공연이 그 정기 공연으로 타이틀이 붙은 게 166회였고요.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순회 공연을 하거나 특별 기획 공연을 하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도 저희 소극장 내지는 다른 큰 극장에서 어떤 정기 공연만 166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 공연을 그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정말 꾸준히 해오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새로 만든 작품만 뭐 평균을 내보면 4작품 정도는 꼬박꼬박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전주 창작극회가 1960년대, 61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이 모든 자원들이 서울, 중앙에 좀 집중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연극의 꽃을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잘 이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회장님도 그 일선에 서 계셨던 분이실 텐데. 네, 저는 뭐 사실 70년대까지는 연극하고는 이게 보았던 관객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예. 그 당시까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고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네. 역시 박동화 선생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정회장을 하면서 여러 인맥들을 넓혔다고 했는데 연극이 제 요소들을 총합하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부럽지 않은 여러 개 인적 네트워크 혹은 예토라고 예향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예. 모든 그 예술적 기운들을 연극 작품에 다 녹아내셔서 60년대, 70년대에도 여전히 꾸준히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특히나 전국 대회에서 그 당시에도 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상도 수상을 하셨고, 예. 마지막쯤에는 새마을 연극제라고 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뭐 그런 상 이름입니다만은 예. 그런 상조차도 다 휩쓸면서 서울로 굳이 가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충분하게 연극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고 또 이 좋은 토양에서 예.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박동화 선생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또 그 당시 함께했던 연극인들도 똘똘 뭉쳤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이제 여러 극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극단 자체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극단의 인원수도 많았고 예. 그 연극을 대하는 태도나 열정 이런 것들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매년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북 연극제를 또 하고요. 예. 또 영호남 연극제 이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축제들을 좀 많이들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회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예. 전북연극협회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14개나 돼요. 1년에. 그래서 한 달에 예. 한 번 이상 항상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북연극제가 있고요. 청소년 연극제가 있고 영호남 연극제가 있고 전북 소극장 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제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경선단위 예. 혹은 페스티벌 형태의 이 연극 축제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유명 연예인이나 연극 출신의 연기자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랄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된 직후에 예. 관에서도 안 했고 못했던 그 당시에 저희 연극협회가 중국과 교류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강소성하고 예. 교류 공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도 저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14개의 축제가 1년에 이어진다면 진짜 뭐 한 3, 4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운 기획들을 해내고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우리 대표님 창작극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4개, 뭐 5개 이렇게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풀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걸맞는 연출가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거를 또 녹아낼 수 있는 그 희곡 작가의 작품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극단은 그 뭐 오래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뭐 인력풀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창작해내는 고통을 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굳이 뭐 예. 희곡을 새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을 지금 시대정신하고 잘 맞물려서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양하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연극 내용들을 보면 참 뭐 시대 정신에 맞는 내용들 또 옛 것을 새롭게 또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또 인물들에 대한 연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든 연극들이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예. 뭐 전봉준 장군 또 예. 정열입 예. 이런 내용들을 재조명하는데 또 예.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역시 지역 극단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선조들을 예. 재조명하는 작업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죠. 견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봉준, 이석용 그리고 정열입 등 이 지역이 낳은 출중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혹시 패배 의식에 젖었거나 비뚤어진 역사 속에 놓여 있다면은 무대 위로 올려서 구제하고 다시 거기 더 씌워진 여러 부정적인 요소를 지우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자긍심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쭉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현대 시대에 일어났던 또 예를 들면 이제 삼내 나라 슈퍼 사건에 대해서도 좀 작품을 다루게 되면서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박 대표님이 기억나시죠? 예, 그게 재심 사건이었고요. 삼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이제 우석대 곽병창 교수님께서 그걸 이제 희곡을 이제 써주셨는데 곽 교수님은 이제 저희 전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소극장을 처음 개관하시기도 하셨는데 항상 지역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소재를 발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노송동 기부천사 이야기도 이제 예. 그분이 이제 그 소재를 발굴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뭐 저희 때문만은 아니어도 그런 억울한 일들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저희는 고발을 하고 다른 의견을 묻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예. 이제 그 작품은 더 이상 저희가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이제 또 다른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단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극단 출신 또 네. 극단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지금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으시겠어요. 뭐 셀 수 없을 정도겠죠. 어떻게 그 추산 가능한가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극단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인력들과 인맥 풀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지만 또 그냥 탄탄대로로 달려오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 또 회장님은 그 역사를 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동안 힘들거나 좀 뭐 어렵거나 이랬던 기억들은 혹시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청자극회는 1987년까지는 그런대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1985년에 전주 시립극단이 이제 비상임 체제로 출범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그것조차도 창작극회 출신 당시 지회장이었던 문치상 선생께서 여러 가지 그 애를 쓰셔가지고 창단이 되었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립극단을 더 제대로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 속에서 창작극회가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도태되어간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다 하는 시립극단 단원들이 3년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돈을 모으고 또 여러 뜻 있는 연극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창작극회를 재건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에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돈이 거기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긍 속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90년도에 모여서 다시 활발하게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상 전국영제에서 대통령상 2번을 타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1980년대까지는 극단 이제 대학 연극반 출신이 만드는 황토라는 극단이 대통령상 2번을 탔었고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있었고 90년대부터는 다시 창작
국회 전성시대가 예. 도래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극단들이 명멸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고 내려놓고 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북연극협회가 지금 3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정회원 3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저희 이제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강 이남에서의 최고의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연극이 되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 300여 명의 회원분들이 모두 연극 무대에 오르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각 분야가 다 있는데 연기자가 제일 많죠. 그리고 연출, 극작, 그리고 스텝에 해당하는 분장이랄지 조명이랄지 음향이랄지 음악이랄지 의상이랄지 이런 회원 수를 총합해 보면은 지금 정회원이 3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생겼던 그 시기,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의 공간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소극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극장이 생기면 연극을 올리기가 좀 더 쉬워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도 사실은 소극장 하나 갖는 것이 꿈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그 문치상 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극단 갈채라는 곳이 소극장을 하나 지어놨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못 이겨서 내놓은 것을 협회 차원에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전북 문예소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던 것이었었고 그러나 애를 써왔으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월이소극장이랄지 아니면은 황토소극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정말로 연극인에게는 꿈의 자리로 작용을 하면서 또 관객들에게는 쉬이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대극장 같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장소로 전북 연극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소극장은 대극장하고 다르게 대극장을 한번 며칠 딱 하고 손님이 관객이 안 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극장은 아무래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좋으면은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배우들도 나날이 연기가 들어가고 향상이 되어가는 그래서 저희 연극인에게는 소극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소극장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연극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 극장에 뭐 소극장, 대극장 붙이진 않으니까 이제 연극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연극 보러 소극장 가야지 이런 인식이 그래도 아직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인식들이. 소극장 그러니까 연극을 관람하는 형태에 있어서 대극장에서 관람하는 그런 감정의 깊이하고 소극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밀도 있게 관람하는 것하고의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두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스펙타클한 것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극장 공연을 많이 찾으시고요. 좀 더 밀도 있고 배우의 숨소리까지 세세하게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극장으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요, 약간 기호의 차이. 그래서 뭐 매니아라고 근데 보통 또 아이러니한 건 그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극장, 대극장 둘 다 좋아하셔서 여건과 뭐 상황이 되시는 대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끼려면 연극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전라북도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전주에 놀러 오셨다가 소극장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야 됩니까? 저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옥마을이 생기기 전에 창작소극장이 훨씬 더 그 동문거리에서 유명했었는데 갑자기 한옥마을이 팽창하면서 저희를 소개할 때 한옥마을에 있는 창작소극장으로 소개를 해야 해서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0번지
예, 옛날 동문 사거리 예.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예,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 연극이 활발했던 그 7, 80년대 시기, 90년대부터도 동문하면 이제 예술인들 또 연극인들이 많이 그렇죠. 이제 그곳에 모여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풍경이 지금 완연히 좀 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문거리는 지금 콩나물국밥집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 미술학원이 많이 늘어나 있는 형태입니다. 예. 거기에서 5개 극단이 연습실을 가지고 혹은 극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극장 2개만 남아 있고 또 극단조차도 2개 이렇게 남아 있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고 이제 갈수록 버티기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좀 빠져나가서 교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극단까지도 생겼습니다. 예. 아니 그 동문 사거리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으러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쪽에 극단이 있다는 걸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하시고 소극장 예. 예. 한 번씩 다들 지나가면서도 이제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 보고 그쪽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그랬지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보면은 극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남아 있지 않고 또 이 소규모의 극단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소규모의 뭐 개인 극단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그분들이 그냥 자비를 가지고 다들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한숨부터 나오는데 예. 예. 극단의 수는 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소위 개인 회원이 정회원이고 준회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듯이 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원 단체가 있고 준회원 단체가 있고 아직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편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연극계의 이제 판도는 정회원 극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고 준회원 극단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예. 다시 재편되어서 여러 개의 극단으로 쪼개져서 소수의 인원이 이제 꾸리고 있는 극단들이 지금 이제 정회원 단체의 진입을 노리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어서 전체 극단 수로 따져도 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 창작극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구성이 돼 있는 단체인 건가요? 정회원 회원들이 많이 지금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뭐 1961년도에 예. 생겨서요. 뭐 이제 활동 쉬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이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 회원은 그 창작극회 저희 회원은 뭐 100분이 조금 넘고요. 그 연극협회에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정회원 분들은 좀 4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다시 원체로 많으시니까 잠깐 쉬셨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신규 인력들이 계속 또 저기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문제 없이 예. 그래도 가장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북적의 뿌리가 되는 그런 또 이 극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전주 창작극회가 포함된 단체가 연극인협회인 거죠? 전북 연극협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예, 단체인데 예. 그러면 이제 연극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이 단체는 또 아까 뭐 1년에도 14개의 큰 행사들이 있고 예. 뭐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이제 협회 설립 목적 자체가 예. 회원들의 복리 증진 그리고 뭐 친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는 그 예선전도 치르기도 하고 해서 중간 고리 역할, 매개 역할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치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실행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지부에 사업을 이렇게 이양을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라북도에는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다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 몇 개 지부가 현재로는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 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그리고 완주 이렇게 해서 6개 지부가 있고 앞으로 고창하고 김제에 예. 지부를 곧 이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부분의 협회에서 하는 일은 이 같이 박 대표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어요? 예, 뭐 가능한 저희가 참여해서 예. 힘을 실어드리고 또 그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또 단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회장님은 처음에 아까 이제 연극을 뭐 누나 따라가서 보셨다. 예,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연극이나 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갖고 찾아가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보통 이제 끼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연물을 접한 것은 여성국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 시장통에다가 부려놓은 천막에 이렇게 소위 예전에 개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몰래 들어가셔가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연 예술을 처음 접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정식으로 공연을 접한 것은 아까 창작극회 작품이었었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공연을 이제 그 우연찮게 보고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좀 잘 논대요. 잘 놀았대요. 그래서 말도 좀 잘하고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연극을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제의가 와서 한 보름간 도망 다녔어요. 제가 그거 싫다고.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에 갑자기 웬 굉장히 힘들고 구속적인 형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연극 그 속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고 예. 뭐 연습을 한참 하다가 제 친구가 이제 MT를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쥐가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구하려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굉장히 이제 참담했었죠. 심정이.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제가 공언을 했었습니다. 평생 이 친구의 목까지 해서 연극을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60이 다 된 나이까지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 때 그 사건을 계기로 연기를 계속 해내야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으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다른 거 안 보시고 그냥 쭉 연기 인생으로 달려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해서 군대를 가서도 그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든 문선대를 가볼까 해가지고 예. 정작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선대로 가서 그 문선대가 이제 활동을 약간 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연애 특기사병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능 있는 저희-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 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이제 그 손병호라고 요새 유명해진 사람이 있고 예. 그 옆에 삼군 문선대에서는 최민식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그의 존재들도 알고 이제는 이 단톡방을 통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때부터 쭉 달려오신 연기 인생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렇죠. 그럼 그 동안의 작품들도 어마어마하게 하셨겠어요. 제가 기억 다 나세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예. 한때는 뭐 신문에 그렇게 뜯었어요. 전라북도 최다 연출자, 뭐 어쩌면 최다 출연자 해가지고 한 해에도 제가 10작품 이상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뒷주머니에 2개 넣고 가방에다 넣고 하나는 보고 있고 하나 혹은 아침에는 이거 하고 저녁에는 공연하고 있고 이러면서 10개 이상 하면서 수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5개 이상 한 해 연출 혹은 배우로 참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약속을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올곧게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단 한 해도 안 멈추고 달려왔다는 저 자신한테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예. 아니 옆에서 이제 박 대표님이 보고 계신 어쨌든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정말 네, 선생님. 예, 선생님이시고 그럼 박 대표님도
연기 활동을 오시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 듣기에는 또 너무 또 짧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에 뭐 몇 작품을 하네 이게 한 작품을 하고 나면 대단히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배우든 연출이든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근데 사람이 좀 쉬고 또 작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여건인지 뭐 저는 뭐 대충 알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 작업을 해오시는 것을 보면 옆에서 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게 저희한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숙명이네 뭐 이런 의미보다도 그 방송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연극을 하는 거라서 아이고 올해는 조금 많네 하는 정도로 느껴지고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좀 사라진 지 좀 됐습니다. 다만 한 작품을 할 때 더 최선을 다해서 담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고요. 이제 뭐 옆에 대선배님 선생님이 계시니까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 회장님은 이력이 뭐 지금 뭐 연기 인생이 뭐 몇십 년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꼽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대단한 이력 가운데다가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타셨어요. 이건 어떤 상입니까? 제가 자랑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열심히 했다고 주는 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14년에 이제 군산에서 저희가 연극제를 전주에서만 유치를 했었는데 전국대 연극제를 군산에다가 유치를 했었고 그때도 제가 이제 회장이었었고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에서 개최하는 연극제의 모범이 될 만한 경우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사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이 겸손도 이게 전염이 되나 봐요. 저희 작년에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또 그 회장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으로 제가 은상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겸손은 극단의 미덕인가요? 대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 근데 우리 박기현 대표님 이제 창작극회 대표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 뭐 연출, 뭐 음향,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무대도 있고 여러 맡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 처음에는 그럼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반 단원으로부터 올라오신 거죠? 저도 일반 단원으로 연기로 시작을 했고요.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안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우겨서 연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제가 대표로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제 개인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 회원 단체여서 저도 임기가 있고 이제 뭐 2년 단위로 저기 뭐 선거 내지는 추인을 받아서 계속 이제 연장을 하는 형태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또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역할이 다 끝나면 저도 역시 이제 다시 평단원으로 돌아가서 또 연극 작업에 더 이제 매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럼 일단 단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연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출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어렵거나 이게 왜냐면 같아 보이지만 또 연출하고 연기 배우가 되는 건 또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저는 그 배우가 연극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의 생각뿐 아니라 아마 연극하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관객과 마주해서 그간의 모든 그 동료들이 그 객석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배우를 통해서 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의 이제 능력 부족으로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연출 작업을 왜냐하면 그건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배우가 무슨 상하관계로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출발을 작가와 연출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는 매력적이어서 그 작업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배우에서 또 연출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혼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에너지도 많이 받으시고 참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께서도 전북 이 연극 예술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인프라 구축부터 해가지고 좀 다방면에 많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거, 리더라고 하는 것이 현장하고 유리된 채 혼자 탁상 공론같이 그 속에 있으면은 안 된다. 설계자일 뿐더러 실은 가서 같이 가는 동료여야 되고 또 뒤에서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생각에 되도록이면 이제 창작극회가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이지만은 다른 극단 또 다른 단체 또 다른 연극인들하고의 협업도 제가 저의 소위 말해서 조금 다른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위에도 자기가 가진 여러 연극제랄지 다른 행사랄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진득하게 바라보고 알뜰하게 좀 챙기고 밖에서 오는 여러 이제 손님들이랄지 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이랄지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해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제가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약간 이 친근한 리더십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좀 다가가고 싶고 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리더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이런 말씀 멋있네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올해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연극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그만큼 올해는 뭔가 좀 연극계에서 좀 큰 일들 아니면 뭔가 좀 기분 좋은 일들, 긍정적인 기운들이 많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북 연극계 그러면 우리 전북 연극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회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연극의 해라고 지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완전하게 지금 누가 주관처가 되고 주체가 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해지는 거하고 무관하게 전라북도 연극협회가 가져야 되는 앞으로의 그 숙제 또 비전 이런 것은 단순하게 뭐 연극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을 한 편 올리고 하는 행사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극계의 생태계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극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중년, 장년 이후에도 정말로 궁핍함 없이 계속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랄지 그다음에 진입하는 데서 청년들이 연극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 깨부수고 다시 원활하게 만들고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전반적인 연극계 생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달려오셨는데 해주신 말씀 중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제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전북 연극을 또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으셨을 거고 또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이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딱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보기 좀 연극을 비용 문제 때문에 소극장을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인식에 대해서 연극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연극 작품을 많이 찾기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단언컨대 예,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문턱을 넘어오셨고 다시 되돌아가는 문에서는 나가는 문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 이건 뭐 제가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실제 그 팩트를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작소극장 30주년 어쨌든 관객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앞으로의 30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또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북 연극을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극, 힘든 연극, 어려운 연극 정말로 애써서 지켜내고 있는 모든 연극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받쳐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의 관객 여러분들께까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연극의 해이고 올해는 창작소극장 30주년 기념, 그리고 내년에는 창작극회 60주년 기념, 그 다음에는 전북연극협회 60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해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곁에 찾아갈 테니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진심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극계를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극은 인간의 삶을 그리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과 이야기를 그리는 연극들, 이번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문 쪽에 한번 쓱 나가보셔가지고 재밌는 연극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연극도 한편 감상해보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감 토크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